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박유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전 충청 지역 과학고의 면담 기출문제와 답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과고의 전년도 면담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경남과고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 외심의 정의를 묻고 학생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관련해서 꼬리 질문 2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꼬리 질문 첫 번째는 예각 삼각형의 외심이 왜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였고요.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왜 삼각형 바깥에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또 원의 접선을 직접 작도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질문과 꼬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외심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예각과 둔각 삼각형의 외심 위치를 수직 이등분선의 위치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또 직접 작도를 시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한 작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겠네요. 또 창원과고는 특히나 꼬리 질문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물 내부에서 물 분자는 무슨 힘이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꼬리 질문으로 물 속의 물 분자끼리는 힘을 안 받는지, 또 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물 분자의 힘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질문 같은 경우는 분자 간 인력, 특히 물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는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 이외에도 쌍극자 힘과 같은 분자 간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요. 물속의 물 분자끼리는 힘을 안 받는지를 물음으로써 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확인한 거니까 당연히 인력을 받고 이 힘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물 분자의 힘은 결국 표면 장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니까 이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 내부 분자들보다 불균형한 인력을 받아서 표면적이 최소화되려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과학의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부산 일과고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 열평형 실험과 관련해서 실험 시 눈금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 뒤에 학생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실험 설계도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열평형 개념뿐만 아니라 이 온도계 자체의 구조적 특징과 열팽창 원리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죠. 학생이 단순히 실험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구와 과정 자체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팽창률과 비열 같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 이 실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실험 설계를 위해서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입학 후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기초 소양은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상의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그 일련의 어떤 논리적 흐름을 숙달하셔서 순차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열팽창 속도 및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측정 도구가 주변 환경과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측정 오차임을 밝히고 추가 실험 설계로 온도계 반응 속도에 대한 탐구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연결 짓는다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과 관련된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과고에서는 친구가 어떤 의견을 주장했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본인만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는 학생의 주체성이라든가 논리성, 그리고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선 다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다른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뒤에 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보면 좋겠죠. 이번에는 상당히 압박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질문이 울산가고에서 나왔는데요. 이 오매 법칙에 대한 심화 내용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질문한 다음에 관련해서 책과 교과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했다고 학생이 답변을 하니까 그럼 결국 학생 본인의 생각은 없는 게 아니냐? 오매 법칙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냐? 그게 뭐였냐? 식으로 질문이 나온 거죠.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서 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임에도 버벅거리거나 답변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면접관은 학생이 단순히 높은 성적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지식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정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책과 선생님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식을 나만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실험 내용과 비판적으로 제기해본 의문,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적용해본 과정 등을 통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답변에 녹여낸다면 우수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오매 법칙을 단순히 V는 IR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직류회로에서의 기본 개념만 다뤘지만 저는 교류회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물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오매 법칙의 한계 상황과 적용 범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남 및 대구 지역의 기출문제와 답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학교들에서 나온 질문들도 확인하고 답변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